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면접에서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답은 이 사람 굉장히 스마트하다 라는 느낌을 받고, 어떤 답은 이 사람은 상황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네, 좀 이상한데,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추천한 사람들의 면접, 그리고 이직 컨설팅, 커리어 컨설팅을 진행하는 분들의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면접 관련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신입이랑 이제 경력직 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은 분명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 외로, 그러니까 예전에 면접을 봤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입 때에 했던 그런 답변 스타일을 경력직에서도 좀 비슷하게 유지를 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제 답변 사례,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를 통해서 신입과 경력직은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자기소개죠. 자기소개는 면접에서 시작할 때 대부분, 신입은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이고, 경력직도 아마 90% 이상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자기소개를 요청을 받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자기소개에서 만약에 내가 말이 꼬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학회와 인턴 활동을 통해 마케팅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배우는 데 자신이 있으며 기자의 마케팅 팀에서 시장을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입과 경력직의 자기소개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비슷합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신입은 경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없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길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력을 좀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이 회사에 지원하기 전까지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 직업을 바라보는지,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전공은 뭐고 대외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다, 주로 내가 이제 본 거는 마케팅 쪽이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좀 성장을 하고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실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내용을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 사람의 배경,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는 일을 하겠다, 그런 태도, 그리고 이제 입사 호흡을 간단하게 이제 이어서 이런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이제 성장 가능성, 학습 태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신입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냐도 중요한데, 조금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제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했다는 경험은 아주 유별나게 좀 특별한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슷한 경험을 강조하기보다는 나의 성향이나 이제 태도,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배워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경력 지원자는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 5년간 유통업계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거래처 매출을 전년 대비 126% 성장시켰다. 그리고 ERP 데이터를 분석해 재고 회전율을 15% 줄였고, 팀원 3명을 이제 멘토링해서 신입의 정착 기간을 2개월 단축시켰습니다.
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매출 성장과 팀 성과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경력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그 뭐 기간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도 좋고요. 결국에 이제 성과 그리고 기여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정확히 나왔고, 그리고 성과도 명확하게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신입과 비교를 하다 보면 신입은 태도고 경력은 성과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현 가능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자, 지원 동기. 자,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뭐 신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저는 대학 시절 스타트업 홍보팀 인턴을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마케팅 직무를 확신하게 되었고, 체계적인 교육과 성장 환경에서 배움의 폭을 넓히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자, 신입 같은 경우는 직무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배워서 회사에 뭐 보탬이 되겠다, 뭐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이 회사의 어떤 부분이 좋았다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직무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얼마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신입이니까 당연히 아직은 전문적인 경력직의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도록, 어디서 내가 지원한 이 회사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포인트로 설명을, 지원 동기를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경력 지원자의 사례를 보죠. 지원 동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자, 현재 유통사에서 영업관리로 근무하며 매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 내가 지원한 회사는 최근 D2C 채널을 확대하고 있어 제가 쌓은 데이터 기반 영업 전략 수립 역량으로 신규 채널 초기 매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자, 이 사람이 가진 능력, 성과가 명확하게 나왔고, 왜 지원했는지도 나왔죠. D2C 채널을 확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내 역량을 투여하면 훨씬 시너지가 나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럼 당연히 이제 왜 지원했느냐에 대한 설명까지 명확하게 나왔죠. 근데 신입과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어필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진 업무 경험이 이 회사의 니즈랑 연결이 되느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내가 지원 동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온 건 무엇이고 그게 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공통적으로 장점도 이야기하고 단점도 이야기하고, 단점에 대한 극복,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왔고 극복을 할 거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가 장점이다. 대신에 이제 처음 접하는 일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 관련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신입 같은 경우는 업무 성과가 아니라 이제 잠재력, 포텐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회사에 가서 신입으로 가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상당 기간 이제 제대로 한 몫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끈기라는 성향이
있고,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을 했으니 아주 자연스러운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력직은 어떤 식으로 장단점을 설명을 하느냐. 자, 저는 빠른 실행력과 데이터 분석력이 장점입니다. 다만 초기에 추진 속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팀원들과 조율이 늦어질 때가 있어 최근엔 초기 단계부터 팀 의견을 공유하며 진행 속도와 협업을 균형 있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점은 실행력과 데이터 분석력이죠. 신입은 태도 쪽의 장점인 거고, 경력직은 직무 역량과 성과가 장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단점은 이제 너무 이제 속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팀원들과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뭐 좀 소통을 통해서 이걸 잘 맞추고 있다. 결국에는 다 업무 기반의 결국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이런 강점이 있는데, 이런 강점이 있는 대신에 이런 단점도 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업무고 성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경력 지원자로서 면접에서 본인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나 분위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경력직은 업무 기반의 강점과 단점을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신입처럼 끈기나 성격이 좋고 책임감 있고 이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 베이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자,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같지만 신입인지 경력직인지 그 상황에 맞춰서 답변은 분명히 다르게 나와야 됩니다. 신입은 배움, 성장, 의지, 이게 중점이 된다면 경력은 성과와 실질적인 기여, 가능성을 이제 중심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